자, 그러면 동계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동계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챗GPT 읽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그 여기 21개조 요구문이 있네요. 그래서 21개 요구문이 있어가지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요거 읽기 전에 잠깐 이제 그 번외로 약간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있는데 랑게차오, 양계초의 이제 활동 내용이에요. 그래서 랑지차오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예전에 공교운동 반대 운동과 그다음에 그 뒤에는 위안스카이 제재 운동에 이제 반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랑지차오하고 그다음에 캉웨이는 범법 자강 운동까지는 나름대로 같이 뜻을 같이 했죠. 근데 나중에 신해혁명 이후부터는 좀 약간 이제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대립되는 행동을 이제 대립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위안스카입니다. 랑치차오하고 캉웨이가 대립된 사건이 이 공교 운동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자기 스승이었던 그 캉웨이의 지지 강의가 이제 캉웨이가 이제 공교 운동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또 위안스카이 제재 운동을 이제 하니까 왜 위안스카이 제재 운동을 이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운동을 했어요.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신혁명 이후부터는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헌법에 의해서 통치하자. 법에 의해서 이게 뭐 공화제든 그 다음에 그 입헌 군주제든 어 뭐냐 법에 의한 헌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신혁명 이후에 그 임시약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임시약법은 공화제잖아요. 그럼 공화제를 잘 운영하고 한번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제재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 반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양계초는 입헌주의를 내세우면서 공화주의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돼요. 입헌 군주제보다는. 예. 그래서 양계초가 하고 그 캉웨이가 이런 신해혁명 전후도 해갖고 입장 차이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공교 운동이죠. 공교 운동. 예. 이 공교 운동은 이제 스승이었던 캉웨이가 공자를 일종의 종교, 신을 받들어 모시는 종교로 이제 만들려는 그런 운동이 공교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공교회가 조직이 되고요. 캉웨이에서. 그래서 유교를, 이제 공교를 중화민국의 국교로 하자. 그러니까 사상이 아니라, 공자를 신을 받들어 모셔서 이런 이제, 이슬람교처럼 이제 이렇게 국교하자. 이걸 의지하는 것이 공교운동이야. 자, 그거에 대해서 양계초가 정면으로 반대를 했고, 그것을 이제 자기의 이제 글 속에서 그 반대, 그, 그 의견을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공교의 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양계초의 핵심 논리가 거기에 있는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적 윤리다. 그러니까 공자는 신이 아니라 사상가다. 공자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위대한 사상적인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공자를 신으로 받들어서 모시는 것은 반대한다. 그 스승이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계초가 공교를 국교로 헌법에 넣는 것은 공화국의 근본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이 헌법의 정신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 만약 공교를 국교로 삼는다면 이는 정치 권력이 특정 사상을 강제하는 거다. 그렇다면 불교도 도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오히려 국가의 분열을 이제 초래할 뿐이고 공화 정신에 위배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양계초의 내용은 그 당시에 이제 신앙하고 종교하고 그 뭐냐면 이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그 공자는 사상가이지 종교 뭐냐면 종교가가 아니고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종교 분리 원칙을 이제 내세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재 반대 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캉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신해혁명 이후에도 계속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에 반해서 이제 양계초는 좀 이제 입헌군주제보다는 공화국을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헌법 위에서 명시된 정치체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헌법이랑 임시약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제재 운동을 하니까 그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안스카이 측근이 양두이가 이제 주한회를 조직하니까 공화정은 중국에 맞지 않고 항제로 복귀해야 된다. 제재 운동을 이제 노고가 되니까 이 양계초 등이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뭐 그 하게 되는데 그때 양계초가 이제 그 위안스카이 정부안에 입각해서 사법총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위안스카이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이때부터 이제 틀어지게 돼. 그리고 이때 이제 양계초가 만든 그 당이 있어요. 진보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진보당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객관식 기출 문제에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안스카이 제재 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거기 1915년에 이제 논술 관련된 내용이 있죠. 국채는 무엇인가? 지금 중국의 문제는 국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의 문제다. 운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은 어찌 공화라는 이름 때문인가? 이건 운영하는 위안스카이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왜 공화정에는 국채를 돌리는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계초는 위안스카이 항제가 되면 안정이 아니라 내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권고를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계초는 이 공화국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이제 국채를 계속 지지하는 그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종전에 자기 스승의 어떤 거와 좀 결별했다. 근데 이제 그 자기 스승 위안 그 자기 스승이었던 캉웨이는 계속 입헌군주제 주장해요. 입헌군주제는 그리고 나중에 복벽 운동을 할 때도 참여를 했죠. 이게 다른 모습이 완전히.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계초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자기 스승 캉웨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나중에 이제 신해혁명 전후에서 갈라져 나갔고요. 자기 스승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좀 현실적인 이제 어떤 공화주의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계속 이제 좀 볼게요. 음. 자,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연합군층에 가담하면서 전승국이 되었다. 이리하여 고중만과 남양제도 점령하고 열강이 아시아를 돌볼 교육 틈을 이용해서 1915년 도련이 원세계 정부에게 굴욕 중 21개조 요구를 강요했다. 21개조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니까 국민들이 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애국 저축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전개됐으나 원세기 정부는 일본의 강요에 굴복하니 국민의 격분이 극에 달았다. 그래서 중일 양국은 결정적인 적대 관계가 되면서 이들 계기로 일본의 대륙 침략이 시작됐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21개조 내용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뒤에 이제 한인조리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21개조 내용이 있어요. 요거 파악을 해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게 때문에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럼 21개 요구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찾아냈는데 여기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 시점에 유럽 열강대 유럽 전선의 모든 역량을 묶어놓고 아시아 신경을 이제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일본이 참전했어. 일본은 영일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1차 세계에 참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뭐 유럽 전선에 이게 이제 뭐 군대를 파견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군대를 파견한 것보다는 창간단 정도 파견했고 실제로 이제 중국 안에 있는 그 상동 칭다오 요 있죠. 이게 독일 조차지잖아요. 이걸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태평양 지역에 보면 비스마르크 같은 몇 개 선대 있었어. 그 정도 이제 공격하는 성도 그 정도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전후에 이제 상동선의 우위권을 확보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건 이제 1차 세계 초입 단계죠. 그때 이제 중국은 혼란기였고 뭐 그때 뭐 제재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이제 위안스카이 이제 정책 기반이 좀 약했던 그 시점이었는데 이때 이제 1915년 1월 18일 날 위안스카이 정부에게 일본이 21개지 요구문을 비밀을 전달. 이거는 처음에 비밀을 전달했다가 나중에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주요 내용도 있어요. 21개지 요구문은 그 교과서에도 일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사화사에도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상공성이죠. 예. 그래서 독일이 그 당시 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상동성의 이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상동성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 양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남만주와 동구 내몽골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남만주와 내몽골 이때 이제 그것을 일본이 인정해주고
그다음 여순, 대련 같은 남만주 철도 조차 기간을 연장해준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지역 관련된 내용에서 연결시켜서 나왔는데 상동성, 남만주, 내몽골 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양평공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자. 그래서 양정구는 항양평공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합작경영을 하자. 그래서 요 목적은 뭐냐면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이런 철강 있죠. 철강 채무권을 얻고 이제 또 제초소를 만드는데 다 이제 운영은 그 한중 한일 약자 합작이지만 실제 일본이 이제 장악을 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연안의 불한양 및 관련 중국 연안의 항만 도서를 타고 양도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국 연안의 항만이 도서를 타고 양양의 조창을 일절 부여한다. 실제 의도는 이제 1차 대전 때 약해진 다른 서구 열강들을 이게 추가적으로 중국 진출 막고자 하는 건데, 자, 그걸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내정 간섭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 정부 내에 일본인의 정치, 재정, 군사, 고문을 두고 일본 무기를 공급받아 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정치, 재정, 군사 고문 관련된 내용도 쭉 있거든요. 내정 간섭 관련된 내용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중국을 사실상 보복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려지니까, 그게 이제 반발이 컸던 거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그 비밀 요구를 이제 받아들이니까 위안스카이도 이거 딱 보니까 자기한테 불리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또 까놓고 이제 반대하기 힘드니까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서구 열강이나 언론에 유출을 시켰던 거죠.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중국이 반발하게 되고 또 서구 열강들도 좀 이게 이제 그 5조 내정 간섭 조항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이 내정 간섭 조항을 이제 삭제하고 다시 이제 1에서 4호까지 최후 통첩을 실시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5월 9일 날 위안스카이가 그걸 요구를 수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인은 이 5월 9일을 국치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국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파리 강화에서 공연을 받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사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오사 운동 일어난 배경이 됐던 이제 뭐냐면 요 21개 요금은 관련된 내용들 이제 쭉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주안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이제 읽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애한테 한번 시켜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요청한 이미지 속 본문 전체를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원세계는 스스로 황제가 될 야심으로 외국 세력을 이용하여 공화제도는 민도가 낮은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이어 어용학자들이 조직한 주안회로 하여금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도록 하였다. 원세계는 황제제도 황띠제도 추진 책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자는 가차없이 체포, 구금, 살해하였다. 이리하여 국민대표를 위협하면서 국채 결정을 공포 분위기 속에서 투표로 결정하니 1993명의 국민대표 가운데 한 사람의 반대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원세계는 중화민국 5년 5월 16일 홍헌원년 홍센元年로 개원 가연하여 공화정을 폐지하고 스스로 중화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1912년. 그러나 시대를 역행하는 원세계의 책동은 내외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그의 신복 장군과 고관들이 잇따라 사직하였다. 그 위에 원세계를 지원하던 영일러 등 열강도 이에 반대하였다. 일본에 망명하여 중화혁명당을 이끌고 있던 손문도 국내의 혁명당원에게 반원투쟁, 면록정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운남의 군벌인 당지야오도 원세계 타도의 호국전쟁, 후구어战争을 선언하였다. 원세계는 사태의 불리함을 인식하여 제재 티즈 취소를 선언하고 남방의 혁명파와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절망 속에서 병사하였다. 1916. 원세계의 사망으로 중국의 전국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이 와중에서 군벌의 할거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의중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군벌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먼저 살펴볼 것이 신문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신문화 운동은 이제 기초에 나온 거죠. 예. 한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되게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신문화 운동의 이제 크게 두 흐름은 신사상 운동이 있고, 신문학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상 운동은 반유교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신문화 운동이 이제 신문학 운동이 백화문을 쓰자는 거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신문학 운동의 이제 배경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민국 초기 때 이제 원세의 총독 지배하에 독재 처지 정치와 제재 운동, 그다음 공교 앞에 이제 강의가 이제 했던 그 공교 운동 있죠? 공교를 이제 국교로 이제 하자는 복고적인 이제 풍조 등에 실망한 진보적 지식인들은 중국의 근본적인 병역시킬 방도를 강구하게 됐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지식인들이 이제 많이 모였던 곳이 그 뭐냐 북경대거든요. 이 북경대 최은배 교장이 오면서 북경대 중심의 어떤 쇄신운동, 북경대에서 이제 쇄신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진독수는, 자, 이 진독수, 이름 외워두셔야죠. 예, 진독수가, 그 다음에 청년 잡지, 이름이 신청년이라도 이제, 있는데, 요걸 발간해요. 그래서, 청년들의 사상을 계몽, 번역시킴으로써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915년 신문화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본다. 그리고 신문화운동의 잡지 신청년과 그 다음에 최원배 교장 아래 북경대가 개혁의 중심지가 됐는데 요때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여기 북경대가 이제 뭐냐면 신문화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북경대가 나중에 오사운동의 또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신문화운동의 배경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신문화운동의 배경 관련된 내용을 잠깐 건너뛰어가지고 여기 이제 동계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동계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자, 2000년 동안 계속되었던 한계 지배체제가 붕괴된 것은 지금까지 인민을 속박해오던 무서운 쇠사슬을 끊어져 나간 걸 의미한다. 자, 이런 정치적 대변력은 동시에 사회 문화적으로 인민 대중의 큰 충격과 함께 많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가운데 이제 급격한 사회 변혁에 미쳐 대응하지 못했던 보수파가 있는가 하면 중국의 정통과 문화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신문화 운동주의자도 있었다. 자, 보수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무술 개혁을 주도했던 캉을 꼽을 수 있는데 그는 일찍이 앞에서 얘기한 공자를 신을 모신다라는 공교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찍이 총정을 유지한 채 개혁을 내세웠으나 실패하자 이번에는 공자교를 보존하고 이를 중국에 국교하자고 하고 그걸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죠. 유교 국교주의를 제창했다. 그가 이제 제창한 공자교는 종래 유교가 아니고 근대적 사상을 가면 유교로서 여기에 공산주의, 뭐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끝밖에 모든 새로운 사상을 유교 속에 다 포함시킨 새로운 종교 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볼게는 그냥 복고주의예요. 복고주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그 뭐냐면 자기 제자였던 양계초가 반대를 했다고 했죠. 자, 이에 대한 유교의 만력, 봉건주의적 고시대의 도덕적, 이에 대해 유교야말로 그 봉건주의적 구시대의 도덕이라 배척하고 강요에 내세우는 공자 국교 운동을 철저히 배격한 이가 진독수다. 뭐 진독수도 있고 뭐 양계추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진독수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은 정치혁명에 의해서 황제 독재체가 무너져 봉건주의가 타도되었다. 그러나 각 사회 방면에 봉건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뿌리가 유교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화 운동의 이제 특징이 반유교죠. 반유교.
그래서 그 유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서양의 민주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서양의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 배신 행위를 보고 나서 방향을 돌려서 사회주의가 이제 부각이 되죠. 자, 하여튼 진독수는 상해에서 청년 잡지 후에 신청년에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군부대 정계 지배와 대종속의 강화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청년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는 사상적 등불이 되었고요. 신청년은 유교에 속박되어 있던 고루한 정통 사상의 철저한 파괴와 그 다음에 서양을 모델로 한 신문화 창조를 고취시킨 나침판이 되어서 신문화 운동의 혁신 사상이 모체가 되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5년 때 그 중국 청년 대부분 과거제도 폐지 및 근대적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들인데 여기 보면 그들이 배운 유럽의 근대 사회와 중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신해혁명 이후에 군벌에 의한 암울한 정치상 그들로 하여금 신문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지표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북경대학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오사운동이나 뭐 신문화 운동의 중심지가 북경대학이죠. 네, 북경대학은 청만의 관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만든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혁신적이보다는 공무원 양성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원배가 여기에 오면서 아주 혁신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 신문화 운동이나 오사 운동의 어떤 근거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신청년의 주장을 사회 전체의 문화혁신 운동으로 그 폭을 높인 것은 최원배의 이제 북경대학 개혁이다. 자, 북경대학은 청와대 관리 양성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대학의 학생은 관리로 출세하는 자격만 얻으면 된다는 기풍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학생이나 교수는 학문 연구에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최원배가 이 북경대학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기풍을 쇄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인재를 교수도 이제 초빙했는데 진독수, 호적, 이대조. 근데 이게 책마다 이게 이대조라고 읽기도 하고 이대교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예, 이게 조자가 이 글자가 조자로 읽을 수도 있고 교자로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대조 관련된 내용도 되게 중요하죠. 예. 이대조가 이제 진독수는 나중에 사회주의자가 되잖아요. 호적은 자유주의가 되고. 그래서 호적하고 이대주가 이제 나중에 주의와 문제 논쟁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이 노신의 원래 이제 필명이고 이름은 주작인이라고 해요. 주작인. 예. 그래서 하여튼 가 본래부터 재직 갖고 있던 전용동, 유반홍 등 신청량 중심인들이 북경대에 모이게 되었고 이리에 학생의 학구열이 높아지면서 전국에서 새로운 학문과 혁신 사상을 탐구하려는 청년들이 몰려들어 북경대학은 신문화 운동의 요람이 되었고 그 일을 밑바탕으로 오사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다. 이때 이게 모택동도 있었다고 해요. 모택동도 이게 이제 학생으로서 있었던 거 아니고 모택동이 고향이 호남성이거든요. 호남성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여기 이제 북경대학교 가갖고 여기 사서로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사회주의 사상도 받아들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 처음 신문화 운동은 군벌 통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중국의 정통 문화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면서 반식민지, 반봉건 운동을 발전하면서 정치, 사회적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추진했다. 그리고 나중에 오사 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한의종을 이제 넘어가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신문화 운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사상 운동하고 신문화 운동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사상 운동은 봉건적인 정치, 도덕, 문화의 근간이 유교에 대한 비판과 서구 사상 수용을 주둔 내용을 한다. 그래서 중국의 정통적 가족제도의 비판이 되게 강한데 이 정통적 가족제도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가족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결혼제도와 연결돼 있는데 중국의 결혼제도는 어릴 때부터 이제 짝을 맺어서 그 부모님끼리 그 다음에 성년이 되면 뭐 성년이라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정도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가족을 이루는 건데 이 가족 자체가 이제 여성을 속박하는 그리고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또 그 당시 또 자유주의 연애가 이제 학살이 됐어요. 예.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 중국의 정통의 가족 제도를 비판을 했고
유교 사상 안에 억압되었던 개인의 해방, 특히 여성 해방을 추구했다. 자, 그 유교의 정통을 대신할 새로운 문화는 민주주의와 과학으로 대변된 서구식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그러니까 서구식 부르주아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옹호되기 시작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10년도 기초에 나왔던 게 뭐냐면 후스라는 사람이 입센주의 논문에서 뭐 인형의 집을 이제 비판하죠. 입세라는 사람이 인형의 집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어떤 여성을 속박하고 있는 가부장제를 비판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론집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뒤에 있지만 또, 강인일기에서 가족제도, 유교적 가족제도를 비판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되게 강인일기 관련된 내용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요거 관련돼 가지고 좀, 다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시험 문제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련 사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쭉 보면, 여기 보면 신사상 운동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타도 유교적, 반유교적.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나온 게 진독서의 경고 청년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신청년에 실려 있는 것들인데 요게 이제 교과서 문장에도 좀 들어가 있어요. 자주적이면서 노예이지 마라. 유교의 상강오륜 같은 위계 질서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한 노예 도덕이다. 진보적이지만 보수적이지 마라. 예. 그래서 공자를 숭배하고 예권만 다는 유교의 보수성을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진취적이지만 태형적이지 마라. 예. 그 유교적 태도를 비판하고 세계적이지만 세국적이지 마라. 중화주의 같은 거는 비판하고 그러니까 신뢰주의지만 허문적인 것을 마라. 그러니까 예와 형식을 중시한 유교 문화를 비판하고요. 시온과 실질적인 가치를 강조했던 거고 과학적이지만 상상적이지 마라. 예, 유교는 형이삭적이고 비논리적인 상상을 버리고 유교의 그런 이성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요게 타도 공자점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신문학 운동가들은 그 유교를 공자의 가르침을 파는 가게라고 비꼬면서 이들 유교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전제군주제를 정치를 지탱하는 인민을 억압한 식인 예교다. 이런 것. 식인이라는 말을 좀 약간 정확히 기억을 이게 강인일기도 나온 표현이에요. 식인은 유교 이와 연결된 이제 정통 이런 것들 다 식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공자가 공자를 이제 뭐냐면 일종의 신호 받드는 공교 운동도 있었고 이런 등등 또 이런 걸 통해서 유교가 또 한계 지배체제 그런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유교적인 성향이 강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강인일기에도 나와요. 예. 그래서 요 강인일기에 보면 이제 뒤에 좀 설명했지만 그 이게 이제 주인공 강인이 미친 사람이죠. 강인은 이제 그 유교 경쟁과 역사적 인이도덕이라는 글자 사이에 식인이라는 두 글자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뭐냐면 망쳐놨냐. 그래서 유교적 질서와 예법이 개인의 인간성을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 내용은 좀 뒤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신사상 운동 같은 게서 좀 보면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덕선생과 새선생이라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덕선생은 데모크라시, 그 민주주의를 얘기한 거고 이걸 이제 한자로 이제 발음할 때 뭐냐면 데모크라시를 이제 앞에 이제 한자 적을 때 이 덕자로 이렇게 쓴나 봐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과학 사이언스 새선생, 색선생이라고 또 하는데 요 덕선생과 새선생이 뭐냐? 예전에 이제 그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그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덕선생, 새선생은 서구의 민주주의와 과학이다. 민주주의, 과학.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자, 그래서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사상으로서 아까 이제 민주주의와 과학을 내세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우리 착지가 제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덕선생, 덕선생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와 새선생, 색선생, 사이언스의 이 두 분은 옹호한 죄밖에 없다. 이 분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떠한 박해도 사회의 어떠한 조롱과 비난도 심지어 단두대에 오르거나 과학에 갇히는 것은 불사하겠다. 예. 그래서 덕선생과 새선생 요거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사상 운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신문화운동이 연결돼 있어요. 신문화운동의 주요 내용이 이제 백화문 제창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데 요거는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은 거야? 네. 자, 여기 보면 있고 잠깐만요. 아, 신문화운동인데 신문화운동도 좀 얘기하고서 좀 볼게요. 예, 이거 읽는 게 낫겠다. 예.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문화운동은 백화문을 제창하는 건데, 자, 그 신문화운동의 두 번째 축은 언급된 신문화운동 사상에 담는 이제 언어를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형식적인 것에 이제 그러면 예전에 팔고문 체제 입각해서 이제 쓰면 문어체 중심에거나 팔고문 중심의 언어를 쓰면 사상이 자유롭지 못하다. 새로운 그 형식에 그에 맞는 것을 바꿔야지만 새로운 이제 자유 사상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헌체와 팔구문 중심의 어떤 사고는 유교적인 사고 방식만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체를 바꿔서 자유롭게 이제 쓰는 백화문으로서 해야지 새로운 사상을 이제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아무리 좋은 신사상도 또 소수의 지식인만 읽을 수 있는 어려운 한문을 있으면 대중은 또 계몽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호적이나 이제 진독수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노신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백화문 운동을 했는데 호적은 문학이랑 추리라는 걸 이제 내세워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주였던 호적은 신청년에 글을 기고하면서 문학혁명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내용이 있어야 되고 옛사람의 모방을 하지 말고 문법을 맞게 쓰고 병 없이 신음하지 마라. 감정 개입, 감정 가해는 하라. 감정 가해는 피해라. 낡은 상투를 버리고 정고를 쓰지 마라. 어려운 고사성어를 쓰지 말고 대꾸를 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대꾸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중국에서는 보통 이제 사륜병력체니 16자 구원이 하면서 이게 대꾸로 이제 문장을 치거든요. 이걸 이제 쓰지 마라. 글자 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아마 팔고문에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속된 글자나 말을 피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민중들이 쓰고 있는 이런 쉬운 일상적인 글을 써라.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진독수에도 이제 진독 문화혁명론에도 요걸 주장을 하죠. 기존 문화를 타도하고 평양하고 서정적인 국민문학을 건설하자. 그 다음에 사실문학을 건설하자.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한 살림문화를 타도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도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그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저 개요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가고 이제 신사상 운동이니 신문학 운동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신문학 운동은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한편으로 무정부주의 사조가 신문화 운동기에 이제 그 청년 학생과 지식인들 사상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라는 것은 아나키즘이죠.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이제 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권력을 이제 얘기를 해요. 예, 일종의 메타포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 그래서 이제 이 무정부주의는 이제 사회주의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르죠. 예.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제가 이제 서양사 개론 할 때 좀 설명을 좀 더 하고요. 하여튼 이 무정부주의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파괴적인 성격이 있고 하나는 생산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동체 활동 생산력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인데 보통 이제 파괴적으로 강조하는 건 바쿠니 같은 사상가들이고 생산력을 되게 강조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생산을 강조하는 건 크로포트키의 상호부조론, 톨스토이의 범노동주의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이제 생산적인 측면의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결이 좀 다른 사회주의, 특히 공산주의, 볼세비키주의와 좀 뭐냐면 대립각을 좀 세우는 경우도 그런 경향도 되게 많았다. 그 아나볼 논쟁이 그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예. 자,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그래서 무정부주의 영향 아래 중국 지식인들의 육체 노동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랑스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노동과 학업을 이제 결합한 이라는 이런 공덕주의가 이제 있다. 그러니까 학업을 하면서 육체 노동을 같이 하는 공덕주의인데 자, 이 공동주의가 무정부주의에 나왔고 이런 공동주의에 좀 심취한 사람들이 또 사회주의를 또 나중에 받아들여.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유학생 중에 대표적인 이제 나중에 중국 공산당에서 크게 활동했던 인물이 주울레라든지 그 다음에 모태동은 이제 국내파이고 유학은 안 갔죠. 등수평 이 사람들이 이제 공덕주의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북경대 학생들이 이제 중심이 된 평민교육강령단이 조직되어 강연을 통해서 평민 계몽운동이 한 것은 정통적으로 멀기만 했던 지식인들과 민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돼 갖고 잠깐 관련된 사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자, 여기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정부주의 사상 관련된 수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문화 운동 지식인들에게 무정부주의가 매력적인 이유는 타도 공자점을 이제 대표하는 반권위주의적이고 봉고 비판의 논리와 완벽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무정부주의 사상 중에 그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제 그 크로포트키의 그 상호부조론이야. 그래서 생존 경쟁과 야국 관세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상호부조와 협동이야말로 인류 진화의 혁신 동력이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정부주의자는 상당 오류를 봤던 유교를 되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덕주의라는 게 있죠. 이 공덕주의. 그래서 근검공학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프랑스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공덕주의가 이제 멀리 확산돼요. 이게 사상적 비판이 무정부주의고요. 그 밑에 이제 이석준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공덕주의가 탄생되고 뭐 유법 건학회라는 걸 조직이 되는데 그리고 이 프랑스 유학자들 중에 이제 같이 이제 공동주에 참여했던 주울레라든지 그 등소평이라든지 이때 이제 그때 활동했던 젊은 시절 때 이제 프랑스 유학 가서 했고 공동주에 참여하면서도 또 사회주의를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때 무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노동을 신성하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차이 웬페인가 연설 내용 있죠. 그래서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평민교육 강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북경대학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평민교육 강연연단을 조직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농공신성 공덕주의의 어떤 이상을 이제 민중들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활동 방식에 보면 거리 강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문화 운동의 핵심 박하문을 사용하여 덕성성과 세성생 사상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을 이제 전파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 사상은 신문화 운동 그 청년들에게 상호 부조론 같은 이상적인 사회상을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근공 경학 운동을 통해서 공덕주의라는 구체의 실천, 노동과 학습을 이제 했고 평민교육 강연단을 활동을 통해서 농공신선 이념을 내세워서 지식인과 민중의 결합을 시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뭐냐면 무정부주의 내세웠지만 물론 무정부주의 내세웠고 했지만 또 그중에 일부는 또 사회주의, 나중에 공산주의를 이제 또 받아들이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날볼 논쟁이라고 해서 무정부주의자하고 볼세비키 공산주의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요거 이제 뒤에 잠깐 그 어, 신동기에서 좀 언급될 게 있는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좀 더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나볼 논쟁을 좀 볼게요. 아이고, 잘못 적어놨네요. 잘못 눌렀어. 예. 사료와 함께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얘가 척하면 또 알아듣기 때문에 잠깐 제시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나키즘하고 볼세비즘,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뭐냐면 대립 구도가 있었는데 이거 아날볼 논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났냐 하면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당시 볼세비즘이 대두되고 널리 확산이 되죠. 그래서 아나키즘과 볼세비즘은 여기 사회주의를 표방했다면 얘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좀 달라요. 예, 공통적으로는 이제 어떤 사유재산 폐지 이걸 이제 내었지만 아나키즘은 이제 뭐냐면 민중의 직접혁명론을 통해서 이걸 이루고 국가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했던 거고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정말 마르크스니즘 같은 경우에는
폭력혁명을 통해 계급혁명이죠. 계급혁명을 통해서 뭐냐면 그 이상사회를 만들고 국가라는 존재를 이제 뭐냐면 필요악으로 약간 이제 뭐냐면 프로레타 독재 형태로 놔두자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점은 뭐 사유재산 폐지는 동일한데 그 방법이나 그 과정 그리고 국가 간이 서로 달라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아마 이게 얘들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아마 사회주의 넓게 해석할 때 뭐 아나불 그 아나키스트 사이에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해석해갖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아날불 논쟁은 그 당시 공산주의로 정약한 진독수 이대조가 기존의 아나키스트와 간에 했던 문제 논쟁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아나키스트가 이제 아까 국가는 아예 이제 절대 악이기 때문에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 독재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론에 보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회주의 그러니까 프롤레타 혁명이 나와서 사회주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국가라는 것은 자본주의 집행위원회가 아니라 프롤레타 독재를 하는 그런 그 뭐냐면 한데 국가 역할은 이 당시 이제 그 앞으로 넘어가는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때 필요한 이제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뭐냐 도덕적인 교훈을 시켜서 나름대로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임시적인 어떤 도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하지만 이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토요타 독재로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도덕심을 함양시키고 생산력 늘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국가의 존재가 필요악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의 주장들과 좀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자유인가 계급적 자유인가. 근데 아나키스트는 개인적 자유를 되게 강조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뭐냐면 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집단적 자유, 계급적 자유. 이때 계급이라는 것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들의 해방을 강조할 때 반해서 아나키스트는 한 개인을 강조해. 뭐 이런 생산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개인을 억압한 모든 권력체로부터 이제 벗어날 모든 사람들,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민중에 지칭하고 민중 하나하나의 개인의 어떤 자유를 강조하는 게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에 반해서 그 사회주의자들이나 이제 공산주의자는 그게 아니죠. 마르크스주의는. 그래서 계급을 강조하고 부유주의와 세력을 타도해서 노동자를 해방을 시키자. 계급 자체를.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혁명 방식도 좀 다른데요. 요거는 자발적인 사회혁명이다. 이거 민중의 어떤 직접혁명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혁명적인 어떤 지도자가 등장해서 그 뭐냐면 전위적인 그 혁명가들 있죠. 직업적인 혁명가가 나서 전위 조직을 통해서 하는 그냥 볼세비키 방식이 아니라 민중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꼬문 방식의 민중의 어떤 방식. 그래서 혁명 방식을 택을 지향을 하죠. 이게 민중의 집중혁명을 하는데 역사적 사례로 볼 때 파리 꼬문 같은 것도 이게 대표적인 경우다. 사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그 공산주의 그 뭐냐면 어 국가를 보는 그 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의 어떤 주체 그 다음에 혁명 방식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점이 일어나. 그래서 이 아나볼 논쟁들이 일어나고 나는데 문제는 이제 아나볼 논쟁을 기점으로 해서 아나키스트들이 좀 약간 온건하잖아요. 네, 공산주의자보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이렇게 온건한 그 어떤 중도적인 입장이 먹혀지지 않는 극한적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쇠퇴하게 되고 그 아나키스트는 몰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또 공산주의 전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나불 논쟁 관련된 내용을 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아나키즘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다. 주도 이름이 이제 뭐냐면 공산주의를 빡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나불 논쟁 관련된 좀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넘어가서 요걸 볼게요. 그 다음 전략을 볼게요. 자, 중국에서 신문학 운동이 한참이었던, 해서, 때,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세비키 혁명이 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자유주의니 실용주의 이런 것들 막 했는데,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제 나라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이제 주장했잖아요. 근데
파리 강화에서 이제 영국과 미국 같은 세계 열강들이 자기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주장했던 것도 먹혀들지 않죠. 근데 이때 이제 볼셰비키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에트 정권은 카란 선언을 공포하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모두 이렇게 주겠다, 되돌려 주겠다. 물론 다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혹해가지고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뭐냐면 사회주의로 공산주의 전환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정형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진독수하고 이대조죠. 예. 그래서 이 진독수 이대조는 초창기 때 그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또 사람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1919년 5월에 신청년에 마르크스주의 특집본을 실어서 중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를 체계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근데 진독수가 공산당 서기로 활동하면서 신청년이 공산당 기관지로 뽑혀요.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 신청년이 이제 뭐냐면 공산당 기관지가 되었다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에 반발해서 이제 호적 등이 자유주의적 성향의 노력 잡지를 이제 발견해서 그 당시 동인은 그러니까 동인은 이제 그 신청년에 참여했던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죠. 동인이 분열돼서 신청년을 중심한 사상 운동이 신청년을 중심한 사상 운동으로서 신문화 운동은 활력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1920년에 초반이 되면서 사상 계몽 운동으로서의 신문화 운동은 종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사상 운동에서 아직까지 신문화 운동 계속 존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사상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 동양사 개론을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동양사 개론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어 가까이 있는데 잠깐 이게 뒤에 빠졌나? 이게 별로 없네. 네. 자,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만 잠깐 읽어보겠어요. 네. 자,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을 탄생시킨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과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중국의 지식계층은 러시아 혁명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 노선을 수용하게 됐다. 1918년 이대조는 요 사람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예문에 나왔던 사람이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마르크스 학회 연구회를 조직해 이듬해 신청년을 마르크스주의 특집을 꾸며 중국의 공산주의 운동의 첫 걸음을 열었는데 이는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립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모택동이 신청년의 영향을 받아서 장사에서 신민학회, 조율례가 천진에서 가고사를 뭐냐면 결성하면서 계몽활동과 함께 사회주의 민중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중국 내부에서 사회 계층의 의식개조와 혁신상이 풍미하고 외부적인 1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열강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아시아 지역 전 지역에 확대됐고 특히 이제 1918년 1월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전후철을 위한 14개의 원칙 중에 그 당시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도 있죠.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제국주의 지배하에 고통받는 약속과의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에 강하이가 윌슨의 민족 자결의 조례에 휩싸여 베르사유에 개최했다. 민족 자결주의는 윌슨이 먼저 주장한 건 아니야. 그 당시에 그 뭐냐 유럽에 풍미했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윌슨 전에도 이제 레닝이 주장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레닝의 민족 그 윌슨 그 레닝의 그 민족 자결보다는 오히려 이제 교과서에서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유명하죠. 근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 중국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죠.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면 패전국 식민지에게 적용되지 않고 승전국 시민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패전국 시민제에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그때 패전국이 어디야?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잖아.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제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의 그 나미비아하고 탄자니아, 자기 그 영국 영왕부터 받은 빅토리아 영왕부터 받은 그 탄자니아 있잖아요. 비에는 민세가 자기 그 외할머니한테 받은. 그 다음에 저쪽 태평양에 면 비스마르크 제도 별로 없어. 올스라는 이제 뭐 식민지도 없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적용 대상이 어디냐면, 주로 이제 그 당시 그 오스만 투르크나 러시아나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해체됐잖아. 그 밑에 있는 약소민족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좀 약간 왜곡해서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 왜곡해서 이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요건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따로 사회사 강의 때 좀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1차 세계대전 후에 강하이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휩싸여 베르사유에 개최됐다.
자, 중국은 연합군에 가담하여 전승국이 됐으므로 중국은 이제 원래는 참전하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이때 이제 강기석이 참전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저희 참전했는데 이게 나중에 좀 더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중국에서 전선이 형성이 돼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중국은 어떤 식으로 참전했냐면 노무부대. 중국이 제일 많은 게 인구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비전투원인 노무부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뭐 전후 복구 사업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공병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노무부대 정도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그때 중국 연합군에 가담하여 전순국이 되었으며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상동성의 독일 소유의 이권을 중국에 반할 걸 요구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는 중국에서의 독일의 이권을 모두 일본에 돌려줄 걸 미약하고 있었고 군벌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동의했다. 자, 민족 자격을 제청한 미국과 일본을 미국도 민족 자격을 제청한 미국도 일본을 지지했으므로 페르시아에서 중국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도 이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확산, 그 다음에 이런 민족 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러시아의 강화에 의해서 중국이 뒤통수 얻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받아들인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 플러스 되면 카란선이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이제 를 받아들이고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대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예. 자, 이대조와 진독수가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기출에 사료 나왔죠. 이게 04년인가 02년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 좀 볼게요. 이거 어딘다. 예. 여기 있고, 여기 보면 무정부지가 있고, 그 다음. 자, 이대조의 이제 볼세비키 소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919년 5월달 신청년 특집호에 언급돼 있지만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최초의 주요 문헌이 그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볼세비키 승리, 인데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 보면 그 요게 주장한 게 뭐냐면 이제 그는 볼세비키는 단순한 러시아 혁명이 아니라 20세기의 전 세계 인류의 여명을 새로운 세계 인류의 새로운 여명이 됐다. 그래서 계급 투쟁과 적개를 상징한 사회주의 혁명을 규정하고 이것이 전 세계에 억압받는 민중과 노동자의 승리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논소는 그 미국 중국 지식인들의 사회 이 노선 중국 지식인사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볼세비주의 용어를 최초로 이제 알린 선언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르크스 특집호에 이제 또 실려 있는 내용 중에 이대주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주의 나의 마르크스주의가 이렇게 해서 유물사관을 이제 소개를 했고 계급투쟁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했고요. 잉여 가치론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자본론 마르크스 사상의 이제 핵심인 자본론과 공상등 선언에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소개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진독술의 역할과 입장 변화 있는데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자 진독수가 이제 사회주의를 받아들면서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 전환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냐면 이게 신청류 마르크스 특지호는 단순한 사상 소개가 아니라 나중에 오사 운동의 결합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자유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분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구체적인 그 사료 내용을 제가 찾아가지고 요게 있거든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기출 사료인데 이대주의 볼세비 승리 관련된 내용이 있고 나의 마르크스 주의관이 있는데 다 읽지는 못하겠고 요 중에 이제 이대주의 볼세비 승리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예. 잠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간이 좀 아까 걸리긴 하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냥 챗GPT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바로 직전의 답변. 격신청년세 마르크스주의 특집포과 관련된 가장 구체적인 1차 사료의 핵심 내용을 선별하여 제시해드립니다. 당시의 논설 원문에서 직접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사료 1. 이대조 이대쇠. 볼시비즘의 승리. 볼시비즘 적승리. 출전. 신청년. 제5권. 제5호 1918년 11월 15일. 해설.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이대조가 러시아 혁명의 의의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규정한 최초의 중요 문헌입니다. 원문 발췌 및 번역. 전쟁의 결과는 공리가 간건을 이긴 것이 아니다. 중략. 우리 연합국이 승리한 것은 군국주의, 밀리터리즘을 타파한 것이지 저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다. 중략. 독일의 군국주의가 패배한 것이지 독일 인민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전쟁에서 공리를 대표한 것은 연합국도 독일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볼셰비즘이다. 중략. 볼셰비즘이란 무엇인가? 이는 러시아어로 다수파라는 뜻이다. 중략. 그들의 주장은 전 세계의 자본주의자들과 제왕들을 타도하는 것이다. 중략. 그들은 계급투쟁 계급경쟁을 수단으로 하여 국가의 경계를 타파하고 자본가 계급의 사유재산을 철폐하며 1917년 러시아 혁명은 20세기 전 세계 혁명의 새로운 여명 신서광이다. 중략. 인류의 새로운 새벽이 동쪽 러시아에서 밝아오고 있다. 우리 중화민족 역시 마땅히 이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여 인류의 새로운 진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사료 분석. 이대조는 1차 대전의 승리를 미국 윌슨의 공리주의가 아닌 볼셰비즘의 승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볼셰비즘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전 세계 노동계급의 이념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신문화운동 지식인들에게 서구 열강, 제국주의가 다른 약소민족 해방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선언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읽을게요. 그래서 그 밑에 사료 2번도 있고, 그 다음에 진독수에 이제 관련된 사료도 있거든요. 예, 요것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좀 한번 화면 정지하고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볼 건 신문학 운동이에요. 신문학 운동은 백화문화하고 이제 연결돼 있죠. 자, 신문학 운동은 사상 운동과 더불어 신문학 운동의 양대 중심축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진독서 호적이 중심이 되어 생활 언어인 국어, 즉 백화 문화 활동을 하고 내용에 있어서 국민문학, 통속적인 사회문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동조해 백화문을 이제 쓰기 시작했고 1918년 1월에 신청년은 백화문을 발간했다. 근대적 단편 소설로서 이제 노신의 간이일기였죠.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강의일기는 백화 사용이라는 형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전통적 유교 제도라든지 그냥 가족 제도 이런 것들 유교를 식인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도 요 강인일기죠. 그래서 반정통 반유교적인 사상을 꼽혔다. 그러니까 노신은 사상운동과 문화운동 결합신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혔는데 노신의 원래 이름은 주수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주수인, 주작인, 하여튼 주수인인가 주작인가 그래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그 노신은 이제 필명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유명한 이제 아큐전전도 있고요. 강인일기도 있어. 그래서 아큐전전과 강인일기가 그 뭐냐면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큐전전은 이제 신해혁명 관련돼서 나왔고 그다음에 강인일기는 이제 그 뭐냐면 반유교 여성해방 관련돼서 나왔는데 요 강인일기 관련된 내용을 쓴다. 여기 강인일기는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때 미친 사람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이제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중국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엔 미친 사람들이고 중국 사람들 그 미친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요 정상적인 인간이 강인이야. 그래서 강인은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에 반해 역설적으로 이제 그 옆에 중국 사람은 다 미친놈인데 미친놈 세계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 미친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강인으로 표시했다,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강인의 일기를 공개하는 형식으로 서술된 일기체인 단편 소설인데 주인공 강인의 입을 통해서 유교의 도덕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게 식인이라고 표현했죠. 맹렬히 공격했다는 거. 자, 이 소설의 의미가 뭐냐면 최초의 백화 문학 작품으로도 유명한데 종래에 비속한 걸 여겼던
국어체인 백화로 문학 작품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중국 문학사에서 알지 못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백화문을 쓴 거는 예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알고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백화문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문어체를 주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강인일기 전에는 모든 문학과 철학 공문서의 문헌, 즉 고전 학문을 이제 작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식이 이제 지배계급과 지식이 이제 전유물이니까 새로운 사상을 민중들에게 접하기도 어렵고 이런 이제 문어체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도 잘 안 맞아. 그래서 이걸 이제 백화로 쓰자. 그래서 강일기는 당시 천한국 여겼던 일상 구어체 백화로 쓰인 최초의 본격적인 현대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전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유교의 도덕과 도덕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강인은 피해 방상적인 한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때 미친놈 세계였던 이제 그 중국에서 볼 때는 미친놈이지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교 경전 관련된 내용들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연구에서만 비로소 알 수 있다. 예로부터 늘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도 나도 기억하지만 현실하지 않는다. 내가 역사를 들춰 조사해 보니 이 역사책에도 연대가 없고 삐뚤삐뚤하게 페이지마다 인이도덕이라는 글자만 보인다. 유교적인 도덕 설교만 보인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지 않아. 한밤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글자 틈새에 글자를 파견했는데 그러니까 글자 틈새에 글자를 파견 행간을 보니까 전체 그 온통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포면적인 내용의 밑에 보니까 행간을 보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다. 식인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인이도덕 같은 유교를 식인이라고 이제 표현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강인이 이걸 깨달음을 얻은 후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었는데 공포에 이제 떠게 되는데 요 내용들이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예교가 신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소설 마지막에 강인이 4천년간 이어져 시기의 역사 속에 유일한 희망을 발견하고 절규합니다. 요 문장들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유교를 비판했던 백화문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큐전전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큐전전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또 볼게요. 자, 신문학 운동은 1918년 후반기부터 이전의 사상, 문학혁명이라는 문학혁명적 단계로부터 직접적인 정치행동으로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진독수 이대조 등이 매주 평론을 발간해 군벌 반동성과 제국주의의 어떤 결탁 등을 폭로하고 그다음에 10월 혁명을 비롯한 세계혁명 사조를 소개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오사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계에 관련된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문학혁명 운동을 볼게요. 자, 신청년이 중심의 논제는 유교 비판과 함께 호접 등이 제창한 문학혁명, 그러니까 신문학혁명이죠. 신문학혁명 안에 혁명 있죠. 백화운동이었다. 자, 그때 미국의 유학적인 호적은 진독수에게 편지를 보내 국어체 운동을 건의하니 그 당시 이제 문학혁명 운동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자, 백화운동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문어체 대신에 국어체 문학을 이제 확립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단순히 문장의 표현형식뿐만 아니라 표현형식에 대한 혁신뿐만 아니라 문어체에 바치고 있는 정통의 정신구조, 멘탈 구조를 파괴하고 백화문을 쓰면서 새로운 사상을 이제 받아들이는 반유교적인 어떤 문학혁명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신이 쓴 강인일기, 아큐전전 등의 백화 소설책을 발표하여 구사의 암흑과 모순을 모사모서 문학혁명을 실천하는 옮겼다. 그리고 백화운동은 문학혁명에 그치지 않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민중교육을 촉발시켰고, 자, 이와 함께 청대 고중학풍의 탈피해 서양의 실증주의 학풍을 이제 받아들이는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나징홍의 왕구교육 같은 각골학 연구와 고일강의 고사변, 호적의 중국 철학사 대강들이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 문화를 다 깐 건 아니야. 예. 종전의 유교를 통해서 이제 형성된 중국 문화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정통을 계승하면서도 그 뭐냐면 서구의 방법론을 수용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종전에 유교에서 가려져 있는 여러 이제 그 정통 문화를 아니면 역사적 사실적이나 유물유적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대 학술 저수가 이제 발표하면서 사망 오제를 비판하면서 의고파가 나타나 신성시대의 어떤 중국 고대사 실제 밝혀 유구의 허구성을 이제 복냈는데 의고파 같은 게 예전에 이제 기록도 유교 경전들을 못 믿는 애들이야. 그래서 한때는 준하라는 이제 기록을 못 믿다. 준하는 다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애들이 의고파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또 많은 이제 학생들이 미국, 일본 등 유럽 등지에서 유럽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과 과학 학술을 도입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호적 같은 사람은 존 두이의 이제 실용주의 사상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했어요. 예. 특히 이제 여기 밑에 있네. 미국의 존 두이의 실용주의 사상은 중국에 큰 영향을 줬으며 미국 학제에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사운동 관련된 내용 중에 이게 중국사 관련된데 여기에는 이제 오사운동은 나중에 이제 좀 보고 여기에는 이제 잠깐만요. 예. 요건 읽었죠? 예, 오사운동 내용은 좀 나중에 보고요. 요게 이제 예전에 좀 있다가 빠졌나? 그 내용이 없네. 그 중에 뭐 주의와 문제 논쟁 있죠? 요걸 좀 볼게요. 예. 요걸 이제 하고 나서 오늘 강의는 좀 끝나게 하겠습니다. 예. 자, 주의와 문제 논쟁은 예전에 한 두 번 정도 나왔죠, 기출에.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의와 문제 논쟁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대주하고 노신이 이제 펼쳐진 논쟁인데 이대주는 이제 오사운동을 이대주는 사회주의 받아들였고 노신은 이제 실용주의 같은 자유주의 같은 거를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간의 이제 매주평론에서 논쟁을 했던 것이 이 뭐냐면 주의와 문제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라는 것은 이제 문제 논쟁이 어떤 내용이냐 보면 자, 문제 주장을 이제 한 것은 호적이야. 그래서 호적은 이런 추상적이고 인형적인 건 사회주의 때려치고 지금 당장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그때그때 필요한 건 다 도입할 수 있다. 뭐 실용주의 도입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 도입할 수 있고 뭐 과학도 도입할 수 있고 심지어 사회주의 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주의가 그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문제를 해결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뭐냐면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그런 내용이 호적이죠. 예. 그래서 이 호적 관련된 내용이 이제 주의 있고 이에 반해서 주의의 이도는 이도주죠. 이대주는 하나하나보다는 이게 중국의 문제는 구조적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시각을 이제 접근해야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뭐냐면 이 구조적인 것들을 개혁을 해야지 뭐냐면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비유를 드리자면 이 비유예요. 내가 만약에 제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을 이제 지금 하면 막 콧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약을 먹었어. 비염약을.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약을 딱 먹으면 이 감기약을 먹으면 이 감기약 성분이 비염 쪽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해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문제죠. 문제를 주장하는 일종의 이제 그 호적의 주장이고, 근데 비염약을 먹으면 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 체질이 변하지 않은 이상은 좀 먹어도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뭐냐면 알레 비염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저도 이제 내 체질을 이제 개선해가지고 내가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해서 뭐냐면 해야지 그 비염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이 논리가 주의야.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틀을 보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이제 구조 속에 이제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사회주의가 큰 틀 속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이제 조그만 이제 문제들만 보고 그때그때만 하는 거는 이게 실용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하지 못하다. 큰 틀 속에서 구조의 틀 속에서 그 문제의 어떤 이제 그 문제점을 보고 그걸 구조를 바꾸면서 문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야, 그러니까 내 체질을 개선해갖고 뭐냐면 이렇게 비염을 없애야지 비염약만 먹어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대조가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대조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 혁명 개조론인데 호적이 말하는 개별 문제는 단지 증상일 뿐이고 그 병의 이제 근원적인 거, 체질적인 것을 뭐냐면 고쳐야 되지 않냐. 그에 비해서 사회주의가 뭐냐면 필요하다. 사회주의를 통해 구조의 전체적인 틀을 보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뭐 노신의 입장 등등 있는데 요거 한번 그냥 각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 호적과 이대주의 논쟁 이것이 예전에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한번 읽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그냥 얘한테 그냥 다 부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읽어. 음. 자, 한번 읽겠습니다. 부분을. 다음은 요청하신 문제와 주의 논쟁에 대한 전체 설명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요청하신 문제와 주의 논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논쟁은 1919년 5.4 운동 직후에 벌어졌는데 이대조와 논쟁을 벌인 주요 상대방은 노신 루준이 아니라 신문화 운동의 또 다른 제가 기수였던 쓸 때 호적을 호적, 써야 되는데 노신을 후스였습니다. 쓴 것 같아요, 이 지금. 논쟁은 그래서 신문화 얘가 운동을 그걸, 이끌던 한 것 지식인들이 같아요, 보니까. 중국을 예, 어떻게 맞아요. 개혁할 제가 쓸 때 것인가라는 이대로 방법론을 두고 호적을 써야 처음으로 되는데 이념적 분화를 노신을 겪은 썼어. 매우 예. 중대한 사건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대조와 호적의 주장이 담긴 구체적인 사료 논설을 중심으로 이 문제와 주의 제가 논쟁을 예전에 문제 상세히 쓸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신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역사적 배경 5.4 운동과 방법론의 대두 1919년 5.4 운동이 발발하기 전까지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 진독수, 이대조, 호적, 노신 등은 반봉건, 타도 공자점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단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5.4 운동을 겪으며 이들은 어떻게 중국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적, 즉 미국에서 존 듀이의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를 배운 호적은 점진적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데리다저 측,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이대조는 근본적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논쟁은 1919년 7월 호적이 잡지 매주평론에 글을 기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 파의 주장, 호적은 거대하고 추상적인 이념, 이즘을 내세우기보다 눈앞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problem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료 1. 호적 다연구사 문제, 소담사주의, 엑세원티, 샤오탄세 주의. 출전.
매주평론 제31호 1919년 7월 20일 제목 번역 문제를 좀 더 연구하고 주의는 좀 덜 말하자. 해설 이 논설은 논쟁의 포문을 연 핵심 사료입니다. 오픈 쿼트 원문 발췌 및 번역 공담 불능구구 쿵담 뿌능지옥고 공허한 담론주의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의 패단은 주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정치가, 교육자, 학생 모두가 공허한 주의를 외치기만 할 뿐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연구하지 않는다. 주의 이의 위험성. 모든 주의는 그 시대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주의를 신성시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종교적 광신이 되어 이성을 마비시킨다. 중략, 볼셰비즘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실용주의적 해결책. 우리는 주의라는 처방전을 통째로 수입하려 하지 말고 중국이 처한 구체적인 문제들, 예컨대 빈곤, 질병, 문맹, 부정부패, 인력 거꾼의 생계 문제 등을 하나씩 이띠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개조자의다. 사료 분석 주장은 실용적인 주의와 점진적 계량주의입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거대 이념이 이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전부 아니면 전무 or nothing, 식의 폭력적인 혁명 혹은 광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주의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진화론적 개혁을 옹호했습니다. 이 주의 파의 반론, 이대조 리다조 호적의 글이 발표되자 마르크스주의자인 이대조는 즉각 반박 논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문제와 주의는 분리될 수 없으며 주의라는 나침반 없이는 개별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료 2. 이대조 제로 문제 여주의 자이로문티 주의 출전 매주평론 5호 1919년 8월 17일 다시 문제와 주의를 논한다. 호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조의 정면 방문비례의 쟁코닝파기라 원인 정면 반박문입니다. 오픈 쿼트아웃 원문 발췌 및 번역지 문제와 주의는 분리될 수 없다. 문티이스부커phân 리다. 나는 문제 연구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와 주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중략 주의는 사상이고 문제는 사실이다. 사상이 없는 사실이 어디 있으며 사실이 없는 사상이 어디 있겠는가? 주의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제 결실이자 공동의 신념이다. 개별 문제 vs 근본 문제. 호적 선생은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말하지만 중국의 수많은 문제들, 빈곤, 실업은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다. 중략. 그것들은 모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라는 하나의 근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쥐가 들끓는다고 쥐를 한 살기는 한gro는 부족하다. 쥐를 한 마리씩 해결하는 건 부조해라. 벼삭을 센터 쥐가 살고 있는 집, 쟁스러운 파기가 살고 있는 쟁책을 청전설을 근본 거행배제를 임기면서 해야 한다. Starts the reader.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금의 계획경쟁이야. 중국 사회의 경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Close quote. 사료 분석 이대조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와 혁명적 개조론입니다. 그는 호적이 말하는 개별 문제들은 단지 증상일 뿐이며 그 병의 근원, 자본주의 제국주의라는 경제구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의, 사회주의라는 명확한 이념적 지침 아래 사회 전체의 근본 해결을 위한 혁명론적 개혁을 옹호했습니다. 3. 노신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노신을 건너뛸게요. 성적 지향점은 뜯어 고쳐야 한다고 보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써 진독수가 이끈 마르크스주의 및 좌익 문학 진영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논쟁의 의의와 결론. 이 문제와 주의 논쟁은 1910년대 말 신문화 운동이라는 하나의 용광로 속에 섞여 있던 중국 지식인들이 처음으로 이념적 결별을 고한 사건입니다. 호측은 자유주의, 실용주의의 길로 나아가며 점진적 개혁과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했으며 훗날 국민당 정부와 가까워짐. 이대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길로 나아가며 사회혁명과 주의의 지도를 강조했습니다. 훗날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의 핵심 주역이 된
결국 이 논쟁은 1920년대 이후 중국의 운명을 가른 국민당적 근대화 노선과 사회주의 공산당적 혁명 노선이 지식인 사회에서 최초로 격돌한 사상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아, 혹시 이어서 이 논쟁 자, 여기 뭐 호족이 국민당 정부와 가까워졌다 했는데 상대적인 의미다 보시면 돼요. 호족이 그 당시 장개석을 되게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읽다가 애가 좀 발음이 저도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발음이 더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좀 내 것이 못돼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좀 하다가 뭐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센 발음도 나오고 약간 영어식 발음도 나오는데 이거 좀 이해하고 좀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문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그 1월 달부터 5.3 운동 관련된 내용을 또 강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이제 제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내년에 안 보기로 하고 내년에는 이제 다 합격하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만약 떨어지시면 저 대강의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끝마치고 할게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